다음 에너지의학적 진단장치 두 번째로는 위상 오라메타, 페이스 오라메타인데 1990년 러시아 과학자 크라보첸코가 인체의 주위에는 에너지장인 이런 오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측정하는 장치를 개발하여 위상 오라메타라고 불렀는데 지금 환자가 있고 주위에 오라가 있고 여기에 페이스 오라메타인데 1m 떨어진 거리에서 이것은 킬리안 촬영기입니다. 킬리안 촬영기로서 인체 에너지장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프가 그림이 그리는데 이 에너지장의 형상이 깨끗한 타원형이면 건강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함몰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의 신체에 이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에너지학적 진단장치 세 번째로는 RFI로서 공명에너지장 영상수리를 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과학자 그린이 인체 에너지장인 오라를 특수 주파수 측정장치, 주파수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주파수를 채취한 다음 이를 가공하여 인체를 진단하는 장치입니다. 즉 두정부에서는 5m 떨어진 거리에서 주파수를 재고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측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손바닥에서는 거리가 30cm 떨어진 거리에서 손바닥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측정해서 숫자를 기록하고 또 미간으로부터 30cm 떨어진 부위에서 또 주파수를 측정해서 각각 미간, 손바닥, 다음에 등등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면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각 이런 색채가 입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하면은 순서대로 오라 파동 수치를 기입하면은 오라의 색채도가 완성되고 뿐만 아니라 또 뇌의 에너지장 색채도도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부위에 따라 각각의 색깔이 의미하는 바를 따라서 색채를 보고 해석하고 또 차크라에 있는 색채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끝나면 적당한 치료를 하는데 여기 뇌 에너지장에 문제가 발견되면 체면 치료를 하고 다음에 육체 오라장에 문제가 발견되면은 펄스 자기장 요법을 하는데 펄스 자기장 요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학적 진단장치 네 번째로 헌트 교수가 개발한 오라메타가 있습니다. 바레리 헌트 교수는 미국 UCLA 대학에서 40년 동안 생리과학을 가르쳤던 교수였습니다. 헌트 교수는 1970년대부터 건전도, 근육의 전기 측정을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을 연구하다가 건전도 측정만으로는 질병 진단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발견하고 건전도를 가우스 프로그램으로 다시 해석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주 신비스러운 에너지가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동양의 기적 존재임을 직감하였고 헌트는 중국을 비롯하여 동양의 나라를 방문하여 침술과 길을 배웠고 드디어 그는 명상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기에너지가 육체적, 정서적 혹은 정신적 질환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하여 헌트가 알게 된 사실은 인간은 각자 고유의 에너지장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헌트는 인간이 지닌 고유의 에너지장을 시그너처 필드, 저는 이것을 에너지장 지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라고 불렀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에너지장 지문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균형이 잡히고 결맞음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질병이 있거나 혹은 질병이 곧 발생할 사람의 에너지장 지문은 교란이 되어 결맞음이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헌트는 교란된 에너지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첫째는 결핍형 패턴입니다. 이거는 암, 피로증후군, 저혈압, 빈혈, 당뇨 등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교란 패턴이 나타나며 이는 기에너지가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과잉형 패턴인데 이거는 염증, 고혈압, 그리고 피부질환 등에 주로 나타나며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교란 패턴이 나타나고 이는 기에너지가 과잉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루게릭병, 피부경화증, 다발성 경직 환자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에너지장의 내부와 외부가 소통이 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들은 가장 치료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개방형 패턴인데 약물 중독, 정신질환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에너지장이 완전히 열려있어 무방비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에너지장 지문이 의미가 있음을 발견한 헌트는 오라미다라는 에너지장을 측정하는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장치는 에너지장의 형태가 정상인가 혹은 교란된 상태인가를 측정하는 장치이지 현대약과 같이 장기의 병명을 진단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약과 같이 일일이 병명을 붙일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는 뜻이며 그럴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헌트는 다음과 같이 오라메타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미국의 식품의약청 FDA는 이를 의료장비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메타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현대의학은 많은 질병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대증요법, 즉 증상만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헌트는 육체적 질병이란 에너지장의 교란 때문이고 교란을 교정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장의 교란을 알기 위해서 오라메타는 필수적이라 했습니다. 오라메타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에너지장의 교란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라메타라고 하였습니다. 오라메타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헌트는 에너지장의 교란은 순전히 수동적으로 교정되지 않는 사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말기암임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잘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초기암으로 완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의 살려는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살려는 의지가 있남나를 알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오라메타라고 했습니다. 오라메타가 필요한 네 번째 이유는 헌트는
성공적인 치료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변수가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질병의 종류, 둘째는 환자의 성격, 셋째는 치료사의 성격, 넷째는 치료 방법, 5번째는 치료사의 치료 능력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에 관계없이 환자의 치료에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오라메타라고 하였습니다. 오라메타가 필요한 5번째 이유, 헌트는 병의 치료에는 현대의학적 치료법을 포함하여 대체학적 치료법도 있고 그 치료법이 매우 다양한데 환자에게 정확하게 맞는 맞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오라메타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오라메타가 필요한 6번째 이유는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약제는 항상 부작용을 동반하지만 오라메타에 의하여 선택된 치료를 하면 전혀 부작용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이 없는 치료를 위해서 오라메타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학적 진단장치 5번째는 GDV, 가스 디스차지 비주얼리제이션, 가스 방사 시각화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 과학자 코로토코프가 기리한 촬영수를 이용하여 만든 진단 장치인데 이것은 주로 미국 및 남미 등의 대체 의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손가락 10손가락으로부터 에너지장을 측정하여 인체 전체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장치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10개의 손가락으로부터 에너지장을 추출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합해서 전체 오라장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GDV에서는 이 손가락마다 조직 및 장기가 배당되어 있어 어느 부위에 결함이 있으면 그 부위에 이상이 있다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학적 진단장치 6번째로는 EIS 전자간질 스캔 장치인데 이거는 이미 전날 소개한 바도 있고 또 지난주에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바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양쪽 이마 또 양쪽 손바닥 발바닥에 센서를 붙이고 이 정보를 웨이브 정보를 갖고 와서 여기서 디지털 정보를 바꿔서 소프트를 넘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학적 진단장치 7번째는 바이콤 바이오로지컬 컴퓨터인데 이거는 25년 전 독일의 물리학자 브레그만이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세포 조직 및 장기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고유의 파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담낭에는 이런 주파수, 간에는 이런, 또 지장은 이런, 위는 이런 등 신경계는 이런 주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브레그먼은 인체를 구성하는 원자, 분자, 세포 조직 및 장기의 고유의 에너지장을 포함하여 치료 약제까지 수천 가지의 주파수를 만들어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환자의 에너지장과 비교하는 장치가 바로 바이콤이 되겠습니다. 바이콤을 이용한 실제 진단하는 방법은 만약에 환자의 심장 상태를 알고 싶으면 심장 코드 번호를 클릭한 다음에 환자의 엄지손가락의 소상혈이라는 여기 소상혈이라는 경혈점에 이 탐침을 갖다 접촉을 시킵니다. 그래서 탐침에서 공명, 비공명,
소리를 들어서 심장이 이상이 있다 없다를 구별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다른 진단장치와 다른 점은 다른 에너지 진단장치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상 에너지장과 환자의 에너지장을 인공지능이 비교를 해서 자동 진단을 하는데 이 바이콤은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환자 에너지장도 채취하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을 이와 같이 수동적으로 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의 원인을 알고 싶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알레르기 원인에 되는 수많은 종류의 것을 이와 같은 샘플을 만들어 뒀다가 이 하나하나 각각 하나하나를 또 소상혈에 프로브를 대보고 공명 비공명 소리를 들어보고 알레르기 원인을 찾는 방법을 취합니다. 근데 이 바이콤을 진단하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에러의 원인이 많다. 첫째, 탐침을 여기에 누르는 힘 또 시간이 에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탐침을 누르는 각도도 변수가 될 수 있고 경혈점의 피부 조건 즉 두꺼운가 수분이 많은가 땀이 많은가 찰과상이 있는가도 변수가 될 수 있고 환자의 감정 상태도 변수가 될 수 있고 환경 상태에 따라서도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 의학적 진단장치 8번째는 양자 자기장 공명 분석기라고 있는데 이런 장치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 프로브를 쥐고 1분 후에 결과를 볼 수 있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도 지난주에 데몬스트레이션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